자, 이번에는 C가 제공하는 그 포매티드 입력과 포매티드 출력 함수, 즉 형식을 가진 입 출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그 파일 입 출력은 그 스트림을 열고 닫아야 된다. 열고 그 이제 파일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스트림을 닫는 그런 형태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이런 스트림을 파일과 연관돼서 열려면은 이제 오픈이라는 그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이 파일 구조체를 하나 생성한다고 그랬죠. 파일이라는 구조체, 대문자 파일, 이게 스트럭처라고 그랬어요. 파일 구조체를 생성해서 스트림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는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struct io 그 언더스코어하고 io 버프하고 여기에 포인터가 한 3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버프 사이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버퍼 역할도 해주고 포인터 역할도, 파일에 대한 정보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type definition 해갖고 struct 해가지고 struct io buffer에서 파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는 결국은 struct io buffer하고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그 스트림 생성을 해서 그 입력을 받기도 하고 출력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그 C에서 그 앞장에서 다루어서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C 언어는 다양한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좀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 스트림 형식이 있고, 이제 표준 스트림, 표준 입출력 함수죠. 여기서 보통 키보드나 모니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표준 스트림은.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아닌 파일 스트림, 우리가 배운 게 이제 파일 스트림입니다. 이 파일 스트림은 파일 입출력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일 구조체 포인터가 이제 그 첨가되는 그런 요 표준 스트림하고 다른 거는 F가 하나 붙는다는 것과 이렇게 파일 구조체를 가르치는 포인터가 하나 첨가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준 스트림은 입력이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 받고, 출력은 표준 출력 장치인 모니터로 내보내는 대신에 파일 스트림은 그 입력은 파일로서 받고 출력도 파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장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림 형식은 형식이 있는 입출력 형태가 있고, 이제 이게 문자나 문자열 이런 형태의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뭐 end of line이라든지 문자 한자라든지 그 형태로 나가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할 게 이제 형식이 있는 입출력 함수예요. 형식이 있다는 얘기는 딱딱 끊어서 어떤 입력 형태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 형태 혹은 출력 형태를 지정해 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입출력 함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표준 스트림에는 printf, scanf가 있고, 이제 파일 쪽에는 fprintf, fscan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스트림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 게 뭐냐면, 표준 입출력 스트림이냐, 파일 입출력 스트림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그 TCP/IP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 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소켓이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 그 소켓도 일종의 네트워크로 내보내는 그 입출력 스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는 표준 입출력 스트림하고 파일 스트림으로 이제 혹은 네트워크 스트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는 이 get 캐릭터나 put 캐릭터처럼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입출력이 있고, printf나 scanf처럼 구체적인 어떤 입력의 형식 혹은 출력의 형식을 지정해서 입력과 출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매티드 입출력에 관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printf, 표준 스트림이죠. 이 표준 스트림 printf나 scanf만 하면은 파일 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즉 파일 구조체를 가르치는 포인터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일하므로 printf, scanf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printf를 이용한 형식화된 출력 구조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printf는 그 stdio.h 그 헤더 파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려져 있어요. 함수 형태가 반환형은 정수를 반환합니다. 인티저 타입을. 그리고 printf하고 그 매개 변수가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트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스트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그 스트링의 이제 형식으로 지정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인수가 하나씩 이제 대응되는 형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형식이 어떻게 돼? 여기 요거 때문에 이제 형식을 가진 출력이 됩니다. 포매티드 출력이 되는데 그 형식 제어 요걸 우리가 그 여기 쪽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컨트롤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제어 문자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어 문자열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인수들, 제어 문자열에 지정된 각 항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수들이 여기에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아기먼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형식 제어, 요 형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앞에 반드시 시작이 퍼센트로 시작합니다. 형식 지정을 하려면 퍼센트 기호가 시작되고 이 퍼센트 기호는 그래서 형식 제어 문자열, 즉 컨트롤 스트링이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다음에 이제 플래그 혹은 필드 폭 점, 여기 점이 붙습니다. 점 정밀도. 그리고 이제 H나 소문자 L 혹은 대문자 L 같은 게 붙고 이제 형식 변환하는 문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뭐 이제 D라든지 F라든지 E라든지 여러분들 S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퍼센트 기호가 일단 들어와 시작되면은 형식 제어 문자일 즉 컨트롤 스트링이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자,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게 플래그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래그는 그 출력의 정렬 방식 그 왼쪽부터 시작해서 정렬을 프린트하느냐 아니면 오른쪽 맨 끝에 맞춰서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을 하느냐 이런 정렬의 방식과 그 다음에 부호를 출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플러스를 붙이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땐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거를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백 문자를 추가할 거냐 말 거냐 공백 문자를 출력하느냐 그 다음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할 거냐 하는 그 정밀도 아니 소수점 자릿수 그 다음에 8진수 혹은 16진수의 접두사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모르겠지 8진수는 이제 그 5를 붙이고 16진수는 이제 x를 붙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폭과 정밀도가 들어갑니다. 필드 폭과 정밀도는 소수점 갖고 하는데 뭐 필드 폭점 정밀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드 폭은 데이터가 출력되는 자릿수 전체 자릿수예요. 필드의 크기라는 게 몇 자릿수로 전체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정밀도는 요 소수점이 필드 폭점 하고 여기 나오는 요 숫자가 정밀도예요.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그 실수를 표현할 때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몇 자리로 할 거냐 하는 걸 정해줘요. 근데 정수에서도 이렇게 필드 폭과 그 정밀도를 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정수일 때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알아봅시다. 그래서 프린트f 합번 %d의 성적은 %f /n \n 이래 놓으면 요게 이제 제어 문자예요. 제어 문자열이에요. 컨트롤 스트링. 그래서 컨트롤 스트링에서 우리가 어떤 항목 하나하나는 요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시작해서 여기 퍼센트로 시작하는 게 하나씩. 퍼센트 다음에 플래그, 필드 폭인데 요거 다 이렇게 대괄호가 붙은 거는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긴 다 빼버리고 그냥 D만, 요거 형식 변환만 적어줘. 10진수로 찍어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실수로 찍어라. 플로팅 실수로 찍어라. 그래서 항상 요 퍼센트 개수와 뒤에 나오는 그 인수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서가 그 형식 변환 문자에 붙은 그 개수의 순서에 맞춰서 개수도 맞고 순서가 요거에 대응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건 다 알겠죠? 쉽죠? 자, 그러면 플래그에는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데 요 플래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퍼센트 다음에 제일 먼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기호가 붙을 수 있고 플러스 기호가 붙을 수 있고 0을 쓸 수가 있고 블랭크 그냥 공백을 쓸 수가 있고 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적어주면은 출력할 때 출력 자리수의 출력 값들을 왼쪽에 정렬한, 즉 왼쪽부터 맨 왼쪽에서 시작해서 출력을 해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냥 지금은 기본은 오른쪽부터 저는 끝을 잡아놓고 이 오른쪽 끝에 맞춰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붙이면은 결과값을 출력할 때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여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숫자에도 플러스 붙이고 음수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그 원래 기본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붙이지만 플러스를 써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적어주라. 그 다음에 0을 적을 수가 있는데 0을 적을 때는 기본값은 이제 채우지 않는 건데 0을 채우지 않는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쓸 때 123을 쓸 때 그냥 123 쓰지 012, 00123 이렇게 안 쓰죠. 이렇게 0은 다 빼버리고 보통 기본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앞에다 0, 그 플래그에다 퍼센트 다음에 0을 적어주면은 출력값 앞에 공백 문자, 공백을 채우지 말고 0으로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때 자릿수를 필드를 잡아주면은 그 필드만큼 남는 것, 그 숫자를 제하고 남는 것은 공백으로 하지 말고 0으로 채워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하고 0이 동시에 있으면 0은 무시돼 버리고 마이너스만 해라. 즉 왼쪽 정렬만. 그래서 만약 정수를 출력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밀도가 지정되면 정밀도가 지정돼 버리면 0은 의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하고 0하고 8.5 하면 정밀도 5가 들어갔죠. 그럼 5자리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0 찍으라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0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0을 채울 때는 마이너스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밀도가 표시 안 됐을 때예요. 정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블랭크가 들어간 경우에는 출력값 앞에 양수나 0인 경우에는 부호 대신 공백을 출력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 그 일반적으로 공백 출력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채우지 않는 것처럼 공백을 출력하지 않는데 이 블랭크가 들어가 있으면은 공백을 출력하는 대신에 그 0인 경우에 플러스 공백을 찢으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여진다. 그래서 플러스 플래그가 요 플러스가 여기에 적혀 있으면은 무시돼 버린다. 그래서 그 블랭크를 적게 되면은 그 양수, 그러니까 0 이상인 수에 대해서는 부호 대신에 공백을 출력을 해라는 얘기죠. 공백을 출력하지 여기서 기본을 안 하는데 여기는 공백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0으로 채우라는 거고 얘는 공백을 출력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그 다음에 샵이 붙는 경우에는 이제 붙는 경우 있고 안 붙는 경우 일반적으로 안 붙이는데 샵이 붙을 때는 10진수 혹은 8진수 혹은 16진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구분해서 찍고 싶을 때 10진수는 그냥 안 붙이면 되는데 8진수를 출력할 때는 앞에 0을 붙여요. 샵을 붙여가지고 8진수로 찍어라. 이렇게 되면 8진수 123을 8진수 찍으려면 이게 8진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 0을 찍습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찍어버리면 8진수가 돼버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 공백 0을 채우는 요거랑 그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건 8진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공백을 다 0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굉장히 많이 찍으면은 8진수 개념이 아니고 요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6진수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출력 시에는 샵하고 이렇게 X하고 적어주면 16진수 찍을 때 0X, 1B 이렇게 찍어줍니다. 16진수라는 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샵을 안 붙이고 그냥 16진수 출력하면 1B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1, 7 이렇게 적으면 이게 16진수인지 8진수인지 10진수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게 16진수로 하려면 샵 X 해갖고 찍으면은 0X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이게 16진수 17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진수로 바꾸면 2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6진수 17이기 때문에 이 플래그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printf 해가지고 %d 이건 그냥 보통 우리 하는 거죠. 123 그냥 123 찍어요. 정수 기본 출력이면서 이건 왼편 오른편 정렬로 찍습니다. 그냥 무조건 찍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기본 값은 이제 기본은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오른쪽 기준에 맞춰서 정렬하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로만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고 0 적었죠. 0하고 10D 이렇게 찍었죠. 그 123을 찍으라면 10자리로 이제 찍는데 123 오른편 정렬을 해주고 나머지 빈자리는 0으로 다 채워라 이거죠. 이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D 이렇게 찍었죠. 마이너스 10D 하면 그 왼쪽 정렬로 찍으라는 얘기죠. 왼쪽의 기준에서 123을 찍고 10자리인데 나머지는 다 블랭크로 채워라. 0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빈 공간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d하고 블랭크 찍었죠. 블랭크 찍고 123이면 양수면 그 빈칸에다가 그냥 블랭크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블랭크 찍고 플러스 마이너스 찍지 말고 플러스 찍지 말고 그냥 123 찍는 거고 플러스 D 123 하면은 플러스 붙이면 양수일 때라도 플러스 찍으라는 얘기죠. 플러스 찍고 %10D하고 123 하면은 이 마이너스 10D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입니다. 123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빈 10자리에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찍어줘라. 이 블랭크입니다. 그 다음에 %샵 붙었죠. 플레이가 샵이 붙어갖고 X 하면 이게 16진수로 16을 찍어라 해요. 16진수로 찍으라면서 요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냥 %X 이렇게 하고 16 하면 어떻게 찍냐면 그냥 10 이렇게 찍어요. 10 이렇게 찍으면 이게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모르니까 16진수 표시할 때는 보통 샵 플래그를 붙여갖고 샵 X 해가지고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16진수 10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샵하고 5 하면은 이게 옥탈 8진수 찍어라. 15를 8진수로 찍어라. 8진수로 찍어라 하면은 이걸 샵 5 안 붙이고 그냥 %5 이렇게 찍으면 17 이렇게 찍어요. 17 이렇게 찍는데 이게 10진수인지 뭐 구별할 수 없으니까 8진수로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샵5 해서 찍으면은 이렇게 앞에다 0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거 8진수 1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8진수 17은 10진수로 15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그 다음에 이제 붙을 수 있는 게 나오는 이제 숫자가 붙을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숫자와 점으로 해서 나옵니다. 점 숫자 2개가 이렇게 숫자 점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필드 폭이에요. 필드 위드스고 요게 이제 정밀도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정밀도인데 데이터가 출력되는 전체 자릿수예요. 필드의 크기. 그런데 정밀도는 이제 이 싱글 프리시전이 있고 더블 프리시전이 있는데 이제 필드 폭과 정밀도에 대해서 이제 소수점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D의 숫자가 이제 붙었죠. 플래그는 지금 없습니다. 6D하고 붙으면 이 숫자가 플래그가 이제 앞에 뭐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런 거 없이 그냥 6 숫자가 붙었죠. 이게 필드 폭이에요. 점이 없기 때문에 6자리로 찍어라. 기본이 우측전이니까 이렇게 찍죠. 여기 이제 공백이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 하면은 왼쪽 정렬해라. 좌측 정렬이면서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6D 하면은 그 우측 정렬을 하는데 부호를 함께 출력해줘라. 이렇게 부호를 출력해줘라. 자, 이제 정밀도가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정밀도를 정수일 경우에도 정밀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인 경우 정밀도 숫자가 들어가면은 출력할 숫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의미해요. 자릿수가 몇 개냐. 그래서 만약에 6.4D 하면은 요게 이제 정밀도가 4죠. 4자리로 찍어라 해요. 6자리 중에서 4자리로 찍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4자리를 해서 0, 1, 2, 3 이렇게 찍습니다. 4자리를 차지해서. 그 다음에 6.2F 하면은
6자리로 찍되 소수점 이하는 2자리로 해라. 그래서 1.23 이렇게 찍어줍니다. 소수점 이하리는 2자리로 이렇게 찍는다. 이 필드 폭과 정밀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에다가 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타를 적을 때, 스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밀도는 지금 내가 안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정해주고 프로그램상의 변수에서 얻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printf 해가지고 x는 퍼센트 star 하고 f/n 하고 여기다 n x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요 star 퍼센트 다음에 정밀도 필드 폭과 정밀도에 내가 정해주지 않겠다. 이때는 이 m이라는 변수를 요 앞에다 이 필드 폭으로 하고 요 n은 정밀도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앞에 프로그램상에서 m과 n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x는 요 f 실수로 찍어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스타가 하나의 아기먼트를 가져갑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스캔F에서도 이런 걸 쓰게 되는데, 프린트F에서 이제 스타 퍼센트 다음에 스타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별 필요 없으면 쓰지 않는 게 좋죠. 자, 그 앞에 이제 플래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다음에 필드 폭과 소수점으로 분리되는 필드 폭과 정밀도가 있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변환 문자가 붙을 수 있어요. 변환 문자를 가지고 정수나 실수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변환 문자는 여러분들이 자주 썼죠. 주로 쓰는 게 %d를 많이 썼겠죠. d가 붙을 i, u, o, x, 대문자 x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아까 플래그를 붙인다면은 샵 o, 샵 x, 샵 대문자 x 이제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른 게 얘는 8진수 적고 얘는 16진수 적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뭐야 하고 숫자 이렇게 적으면 이게 10진수인지 모르죠. 이걸 이제 앞에다 0을 적어갖고 377 적어주면은 이게 8진수 377이에요. 10진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8진수를 찍는데 그냥 8진수만 찍어요. 그러면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래그 샵을 붙여가지고 O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16진수도 그냥 X 찍으면 이렇게 FE 찍어요. 그럼 이게 영어인지 숫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0X FE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게 16진수다 FE 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샵을 써라 하는 거죠. 근데 대문자 X를 쓰는 경우는 요 소문자로 16진수를 쓰는 대신에 대문자를 사용해서 써라. 그것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정수를 찍을 때 얘기고, 실수를 찍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F가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E, 대문자 E, 스몰 g, 대문자 G 이렇게 있어요. %F 하면 고정소수점 표기 방법을 이런 식으로 써라는 얘기죠. 1, 2, 3.456이면 그냥 그 실수 그대로 적어라 하는 얘기고, 요 2는 E 포맷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1.23456 2에 플러스 2 이러면 이게 곱하기 10의 2승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10의 2승. 대문자 2는 요 이 포맷에서 소문자 2 대신에 대문자 2 써라. 그 다음에 소문자 G를 소문자 G를 붙이면은 E 형식하고 E 포맷하고 F 포맷 중에서 짧은 형식으로 출력해라. 예를 들어서 좀 찍을 때 E 포맷은 요거였죠. F 포맷은 이거였죠. 그럼 짧은 게 이게 더 짧죠. 그럼 이걸로 찍어요. 근데 이게 더 짧으면 이걸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짧은 쪽으로 써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길면 짧은 쪽으로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G는 뭐 똑같아요. 스몰 G랑 같은데 대문자 형식으로 찍어줘요.
대문자 E 포맷과 F 포맷 형식 중에서 더 짧은 형식을 출력해라.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int i는 123, 더블 x는 0.12345678 이렇게 그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printf%d 해갖고 i 찍으면은 그냥 123 찍어요. 정수 기본 출력. 오른쪽 정렬 맞춰서 찍죠. 그 다음에 05D, 자 05D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필드 폭은 5예요. 길이는 5로 찍고 그 0으로 채워라죠. 빈 공간은. 그럼 123을 오른쪽에 맞춰 찍고 앞에 두 개가 B죠. 그럼 이걸 0으로 채워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75 하면 8진수로 찍는 거죠. 8진수로 채우고 필드 폭은 7자리로 찍어라. 근데 이제 0은 안 채우는 거죠. 근데 공백 4자리는 만들어야 돼. 하나, 둘, 셋, 4자리 공백 있고 1, 2, 3, 이게 8진수입니다. 이거는. 이건 8진수예요. 지금 말하자면 8진수 찍으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9x 이렇게 찍으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왼쪽 정렬로 들어가죠. 왼쪽 정렬로 찍고 16진수로 찍어라. 그러면 123이 7b예요. 7b하고 뒤에 그러니까 9개니까 여기 7개 공백 7개가 들어가는 거죠. 왼쪽 정렬로 해서. 이게 16진수 이제 b가 있으니까 16진수라는 걸 알지만 이걸 16진수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플래그 마이너스 붙여주고 샵 붙였죠. 샵 붙이고 9x 붙이면 0x 7b하고 나머지 공백. 요건 이제 하나, 둘, 셋, 4자리가 b니까 5개 공백이 들어가겠죠. 0x 7b 이렇게 되면 16진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포크 정밀도가 있는 건데 %f 10.5f 하면 총 필드 자리수는 10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5자리로 해라. 소수점 이하를 5자리로 하라고 그랬는데 0.123456 이렇게 찍으면 6차례죠. 이거 잘못됐네요. 요거는 0.12346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5자리까지 찍는데 6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찍기 때문에 0.12346을 찍어요. 그리고 폭은 10자리이기 때문에 요게 총 빈된 여기 이제 블랭크로 채워줍니다. 블랭크로 채우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 2 했으니까 왼쪽 정렬로 찍으면서 이 포맷으로 찍죠. 요거는 이제 1.23456을 찍어야 되는데 6, 7 다음에 반올림해서 소점이야 5자리를 찍으니까 1.23457로 해주고 2에 마이너스 1 하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니까 0.12345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은 좀 더 정밀도가 더 높아지죠,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열을 출력하는 걸 이제 문자하고 문자열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했죠. %C하고 %S 있으면 %C 하는 거는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거고 S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C는 문자 A 들어있고 요게 빠졌네요. 캐릭터 배열에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저기가 블루문이라는 게 이제 캐릭터 배열로 해서 이제 변수로 초기화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rintf %C 하고 C 하면 그냥 A 찍어요. 그냥 %2C 하고 찍으면 이게 필드 폭이 두 자리로 해서 찍어라는데 한 문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오른쪽 정렬로 찍으면서 이 공백을 하나 만듭니다. 공백을 하나 두 자리를 잡아서. 그 다음 마이너스 3C 하니까 세 자리를 만들 때 왼쪽 정렬로 해라. 그 필드 폭은 3개죠. 필드 폭은 3이 되네요. 조금 문자가 많이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에서 이건 가장 흔한 거죠. 스트링 찍어라 하니까 블루문 다 찍어요. 그냥. 그 다음에 %3S S 하면 이거 필드 세 자리로 해서 찍으라는 얘기인데 세 자리로 하더라도 스트링이 길면 그대로 다 찍어버립니다. 문자열이 부족하나 모두 출력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정밀도로 찍으면 달라집니다. 정밀도가 있으면은 .6x 하면 6s 하면은 정밀도 6 하면 6자리로 찍으라 해요. 이때는. 그래서 정밀도가 들어가면은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블루하고 M까지만 찍어버립니다. 정밀도 6자리. 여기는 정밀도 8자리죠. 정밀도 8자리에서 왼쪽 정렬로 찍는데 전체는 11자리로, 왼쪽 정렬이 11자리. 그래서 블루 무까지만 찍고 여기 이제 3개가 공백 비겠죠. 이건 이제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를 하나 내보낼 때 벨소리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백슬래시 A, 백슬래시 B 하면 백스페이스. 이렇게 백슬래시를 갖고 특수 문자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escape 캐릭터라고 했죠. 특수 문자들. 그래서 %t 하면은 탭, 그다음 new line, 새로운 라인.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자, 이제 그 printf문 그 표준 출력 함수 이제 모니터로 내보내는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f에 대해서 그 컨트롤 스트링 제어 문자열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 제어 문자열이 그 스트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퍼센트로 시작하면 이제 변환 문자에 해당하는 퍼센트로 시작해 가지고 그 플래그라든지 그 다음에 필드 포 그리고 소수점 붙고 그 정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환 문자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스캔F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스캔F에 대해서 이제 스캔F를 이용한 이제 입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캔F는 그 표준 입력 장치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파일로 받아들일 때는 스캔F에다가 F 하나 붙은 F스캔F 붙이고 이제 파라메터로서 여기 이제 그 파일 포인터 있죠. 그 오픈하면서 리턴되는 그 파일 구조체 생성해가지고 즉 스트림 생성해서 그걸 가리키는 포인터를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printf랑 혹은 scanf랑 똑같아요. 나머지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canf 입력을 받을 때는 이제 표준 입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다 문자 형태가 들어와요. 한자 문자로 받든지 이거 문자 열로 받든지 간에 문자 형태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캔F를 거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수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정수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실수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문자열 그대로 문자나 문자열 그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문자를 우리가 원하는 정수로 받으려면 이제 D라는 변환 문자 혹은 실수로 받으려면 F라는 이 변환 문자를 사용하면 정수로도 받을 수 있고 실수로도 받을 수 있고 S를 사용하면 문자를 그대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로 들어오는 거를 정수나 실수로 바꿔주려면 변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변환을 스캔F가 안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 스캔F를 이용하면 우리가 정수나 실수 같은 걸 쉽게 입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태까지 공부했죠. 이렇게 %d 붙이고 i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캔F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어 문자열, 그 컨트롤 스트링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제 %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printf나 그러나 이제 그 플래그가 이제 여기 없어요. 스캔F에는 플래그 대신에 이제 스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스타는 이게 대괄호이기 때문에 다 옵션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스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폭이 들어갈 수 있고 정밀도는 없고 그냥 필드 폭만 들어갑니다. 몇 자리로 읽을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H 혹은 L 혹은 대문자 L이 붙고 그 다음에 형식 변환 문자 혹은 D라든지 F라든지 S라든지 이런 형식 변환 문자가 붙어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갖추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퍼센트 다음에 들어오는 이 스타는 스타가 붙은 그 변환 그 인수 대응하는 인수를 무시하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예를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예를 아주 들을 거예요. 그거는 입력이 들어와도 그건 무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떠냐면은 이게 어떤 때 유용하냐면 어떤 파일에서 받든 키보드에서 받든 간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올 때 특정한 그 입력 쪽만 읽고 자기가 필요 없는 건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한 열 혹은 특정한 입력만 읽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폭을 줄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필드 폭 같은 건 잘 안 줬죠. 필드 폭을 안 주면은 그 입력을 받을 때 뭐 %s 하고 공백하고 또 %s 이렇게 공백을 가지고 입력을 분리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공백 문자로서 입력 값을 분리했는데, 이 필드 폭을 사용하면은 필드 폭만큼의 길이의 문자를 읽어서 값으로 변환하라는 거예요. 이 변환 형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 몇 자리 딱 길이만큼 읽도록 필드 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받을 때 그 공백 문자로 입력값을 분리하지 않고서도 여러 개의 값들을 띄어쓰기 안 하고도 여러 개의 값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필드 폭을 주어주면요. 필드 폭 값까지만 읽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h나 small l, large l이 들어갈 수 있는데, h가 붙으면은 그 변환 d 앞에 뭐 h가 붙는다지 ld 혹은 그 large ld 혹은 뭐 LF, 뭐 large LF 이렇게 붙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h가 정수에 붙게 되면은 숏형 혹은 unsigned short형으로 읽어라. 이거고 l이 붙으면 l이 이제 정수형에 붙으면 long 타입이에요. long 타입이 되는데, 이제 이게 플로트형 앞에 붙게 되면은 더블형으로 변환하는 더블형으로 변환하는 거고, large L이 붙으면 long 더블 형태로 변환하라. 근데 C에는 이제 long 더블은 지금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여러분들 %d, %f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 형식에 맞게끔 그 인수 리스트가 여기 있을 때 스캔F는 이렇게 주소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대응하면 요 제어 문자 제어열 시작하는 그 %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요 형식에 맞춰서 입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이제 그 형식 그 변환 문자에 D, U 혹은 O, X를 쓸 수, 이건 프린트F 할 때나 똑같습니다. 이건 10진수로 받아라. 그 다음에 이건 unsigned, 부호 없는 정수 형식, 요거는 8진수로 받아라. 요건 16진수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D가 붙고 이렇게 되면은 입력 들어오는 값을 int형으로 변환합니다. 정수로 변환하고, 그 앞에 0이 이렇게 붙으면은 8진수로 가정하고, 앞에 5x, 0x가 붙으면 16진수로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int dox 변수 잡아주고, 예를 들면은 scanf 해갖고 %d, 이건 공백을 다 띄었어요. 공백 문자로 %o, %x 해가지고 그 d에다 집 받고 받았어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다 10을 줬습니다. 10씩. 요거 이제 10 공백 띄고 10 공백 띄고 10 이렇게 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은 이 DOX에는 다 동일하게 10이 들어갑니다. 정수로 변환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출력할 때 보면은 요건 8진수로 받아들인 거고, 요거는 16진수로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력할 때 보면은 그 D를 출력하면 10을 찍어요. 10진수기 때문에. 근데 8진수로 10이 들어가면 8진수로는 8을 찍습니다. 8이 10이니까 10진수로 10이니까. 그 다음에 16진수로 가면 당연히 10을 16을 찍겠죠. 그러니까 16진수로 찍으라면 여기 16진수로 찍고, 이거 다 10진수로 찍으라고 그랬는데, 받을 때 10진수, 받을 때 8진수, 받을 때 16진수로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찍을 때 보면은 동일하게 찍어도 다 18, 16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는 10진수 8, 이건 8진수 8, 이건 16진수 16이에요. 이건 10진수라면 동일하게 10입니다. 이제 알겠죠? 실수 입력은 뭐 프린트F에서 출력하는 것처럼 F, E, G 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입력값을 실수형으로 변환해서 받아라. 이건 E 포맷으로 받아라. 지수 형태로 받으라는 얘기죠.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짧은 형태로 받는다는 거죠. 그 대문자 E, 대문자 G를 쓰는 대문자 E는 요거랑 동일한데 그 뭐 0.123 2에 뭐 0.5승 이랬을 때 요 2를 대문자로 적으라는 게 요거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E 포맷과 F 포맷에서 짧은 걸 쓰는데, 그땐 요 대문자 형태로 된 걸 가지고 적어줘라는 얘기죠. 요건 프린트F문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열 입력하는 게 있는데,
%C 하면 문자 단위로 받는 거죠. 요건 스트링 문자 열 단위로 받죠. 그래서 이 문자열로 받을 때는 공백 문자가 아닌 문자부터 공백 문자가 나올 때까지를 문자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헬로우 하고 여기 공백 문자 찍고 월드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걸 따로 이렇게 바뀌어요. 공백 문자까지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받으려면 %S 두 개를 적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안 해본 건데 %하고 대괄호 치고 ABC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문자를 적어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꺽쇠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스트링을 받아들이는데 문자를 받는데 대괄호에 있는 문자 ABC로만 이루어진 문자열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가 되면은 A나 B나 C 있는 건 다 받아들이라. 근데 ABC가 아닌 문자가 나오면 거기서 스톱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꺽쇠가 붙은 건 이거의 반대예요. ABC가 아닌 것들을 즉 ABC만을 제외하고 다른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읽어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ABC를 만나면 입력이 딱 끝납니다. 얘는 ABC로만 이루어지는 문자열을 읽어드리면서 ABC 중에 아무거나도 만나면 스톱하는 겁니다. ABC가 아닌 거를 만나면 스톱하는 거고 얘는 ABC를 만나면 스톱해요. 문제인지 알죠? 이제 0에서 9 뭐 이런 식으로 적어버리면은 0에서 9까지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다 들어오면은 그것들까지는 받지만 0에서 9가 아닌 다른 문자 A가 들어온다는 이러면 그때 입력을 종료합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scanf %C 공백 %C 이러면 이제 CA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CB라는 변수에 각각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공백이 떼어서 입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입력 넣어줄 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백을 안 치고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공백 안 치고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X 공백 Y 이렇게 쳐버리면 X가 여기에 들어가고 공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뭔지 알겠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치고 입력을 넣어주려면 반드시 여기도 공백을 쳐줘라. 그죠? 아까 이제 공백 안 치고 원래대로 받으면 우리가 뭐 그 원하는 값을 읽으려면 필드 폭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스페이스로 분리된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헬로우하고 월드하고 집어넣죠. 자, 그래갖고 %S, %C, %S 이 공백 없이 그냥 집어넣죠. 그럼 얘는 그대로 공백 없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링을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주소, 배열 여기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C니까 문자 하나를 받아서 문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엔 또 배열에 집어넣죠. 스트링이니까. 그러면 이 헬로우 월드 들어가면 헬로우 요게 이제 처음에 스트링 S에 들어가고 요 공백이 C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백 없이 쳐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입력으로 받아먹어요. 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거는 헬로를 찍게 되고 입력된 문자는 공백 문자예요. 공백 문자고 여기 이제 월드를 찍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공백을 안 쳐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예를 들었죠. 문자열을 입력하셔야 할 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자, 근데 스캔F 할 때 이렇게 대괄호 쳤죠. 대괄호에 ABC 적어놨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ABC로 이루어진 ABC 문자가 들어오는 한은 다 받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ABC가 딱 아닌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입력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입력을 ABC, D, E, F 치면은 ABC는 받고 D가 이제 ABC가 아니니까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 B, C, B, A, C, D 이렇게 받게 되면은 A, B, C, B, A, C까지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A, B, C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D가 딱 들어오는 순간 멈춰버려요. 여기서 이제 A, B, C만 딱 받게 됩니다. 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 to G 이래놨기 때문에 A에서 Z까지 된 문자열은 다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된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A, B, C, D에서 N까지는 받죠. N까지 딱 받고 대문자 5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입력을 종료해 버립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 무시하는 거 있었죠.
그 퍼센트 다음에 스타가 나오면 무시하라는 그 입력을 무시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날짜를 입력하셔야 할 때 2007년 9월 1일 하면서 점점을 쳤어요. 그러면 요 점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해야 합니다. 퍼센트 %D를 받고 제일 처음에 퍼센트 %D를 받죠. 그 다음에 점이 들어오는데 이 점은 무시하는 게 무시하라는 얘기. 그럼 퍼센트 하고 스타 해주면 그 다음 거 무시하라는 얘기.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받아라. 그래서 점은 무시하고 9를 집진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은 무시하고 또 D 1을 받죠. 이렇게 돼서 처음 거는 여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무시한 거는 이제 무시해버리니까 들어갈 데가 없고 그 다음 거는 month에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거는 점은 무시하고 또 on day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은 이제 2007년 9월 1일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고 싶은 문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스타를 이용해서 빼먹 무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점도 우리가 무시해야 되고 이 점도 무시해야 될 겁니다. 이 스타 이용하는 법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printf와 scanf와 관련된 형식 제어 같은 걸 마치고 요거 이제 간략하게 한번 넘어갑시다. 다음 요 C가 가지고 있는 또 유용한 게 뭐냐? 메모리 쪽에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어떤 값으로 세팅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void하고 포인트를 리턴해주는 memset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파라메터 두 개를 받습니다. 세 개를 받죠. destination, int c, 요 사이즈 t로 int라고 그랬죠. int n. 요래가지고 세 개의 파라메터를 받아서 destination이 가리치는 위치부터 n개만큼 c라는 문자로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c라는 거를 채워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버퍼였고 this is a test of the memset function 이런 스트링을 이제 초기화 시켜놓고 before 동작 전에는 그대로 찍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memset 해가지고 요 버퍼부터 내용을 4개, 여기부터 4개, 처음부터 4개를 스타로 채워라 이거죠. 그러면 요걸 채우고 나서 찍어보면은 처음 this is this 해가지고 여기까지 스타로 들어가고 is 이렇게 들어갑니다. this까지가 스타로 들어가고 is는 그대로 나오죠. 메모리 세팅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값으로 메모리 값을 세팅해 주는 거죠. 요거 이용하면은 메모리 값을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 하겠다면 버퍼 플러스 1부터 1로 쳐주면 여기는 D가 들어가고 C 스타하고 is 이렇게 들어가겠죠. 4개 이렇게죠. 버퍼 플러스 1을 스타트로 해주면 이 주소는 요 바꿔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그 다음에 이제 그 memcpy라는 메모리 카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소스 위치 요 파라메터가 4개 그 3개인가 요 데스티네이션하고 소스하고 몇 개 이동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는 거니까 파라메터 3개입니다. 그래서 소스 위치에서 요 카운트 개수만큼 데스티네이션 위치로 복사해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요 이제 소스 위치 내용을 이만큼으로 몇 개, 요 카운트 개만큼 이동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링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AABBC 이래 놓고 그 스트링 AABBC죠. 처음 찍으면 str1을 찍으면 그 다음에 memcpy에서 str1 플러스 2에다가 카피하라죠. 요 str1부터 4개를 str2로 카피해라. 그러니까 지금 str A, B, B, C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str이 여기가 str0, str 플러스 1, str 플러스 2가 이거죠. str 플러스 2가. 그래서 str를 요게 str이고 str1이고 이렇게 str1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str1에서 4개만큼을 str2로 이동하라 그러면 요게 1로 이동합니다. 요게 1로 이동. 그러면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A 하니까 또 AA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4개가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니까 요 A가 여기 채워졌죠.
그러니까 또 A. 결국 이게 다 AA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즉 영역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 즉 소스 영역과 데스티네이션 영역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 그 카피를 하다 보면은 이 중복된 영역이 데이터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 memcpy를 쓰면은 소스 영역과 데스티네이션 영역이 겹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알아서 잘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A, B, B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제대로 해주는 놈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냥 몽졸이 다 A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다시 이제 초기화 시켜가지고 스트링 카피 AA, BB, CC를 이제 카피 시켜 str1 쪽으로 요 str1 개수만큼 카피해가지고 이제 printf 처음에 지금은 AA, BB, CC를 찍겠죠. 그리고 나서 str1을 str2로 하려면 AA, BB 똑같이 찍었죠. 지금. 근데 요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운영체제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C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메모리 무브라는 걸 쓰면 좋아요. 메모리 무브라는 걸 쓰면 얘도 똑같이 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요 카운트만큼 이동하는데 memcpy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소스 영역과 데스티네이션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겹치는 영역을 먼저 카피합니다. 먼저 이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복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복사를 위해서 메모리 무브를 함수를 이용해라. memcpy를 쓰지 말고 memcpy는 그 재수 좋으면은 제대로 해주지만 그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게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역이 겹친다 그러면 memmove를 사용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컴페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컴페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 영역의 내용과 요 영역의 내용을 요 개수만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비교해가 메모리 영역을 비교해서 그 캐릭터 배열 포스트를 이렇게 주고 캐릭터 세컨드를 이렇게 주고 이제 컴페어 %.19s 이라는 그 다음에 %.19s 여기서 compare 요 지구 %.19s니까 19개의 스트링을 찍어주는 거죠. 1, 2, 3, 4, 5, 6, 8, 9, 0, 1, 2, 3, 4, 9. 그 다음에 또 2 하고 찍어주고 요거 해주고 %.19니까 1, 2, 3, 4, 5, 6, 8, 9, 0 이거 똑같이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이제 프린트 해주면 요게 19개짜리가 서로 같아요. 자, 그리고 memcmp 메모리 컴페어에서 first와 second를 19개짜리만 비교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여기가 이제 19개까지는 똑같아요. 9까지가. 근데 20번째가 0이고 이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20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9로 하면은 두 개가 리절트가 0이 나옵니다. 컴페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first is equal to second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걸 이제 19 하지 말고 2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으로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first가 더 앞에 있죠. 더 작죠. 그러니까 리절트가 작으니까 first is less than second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인지 알죠? 메모리 내용을 컴페어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캐릭터라는 게 있는데 P에 요거는 이제 요 포인터를 주고 그 사이즈 주고 그 다음에 비교할 것 주고 찾을 것 주고 탐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P 주소에서 시작해서 N개의 문자를 요게 N개의 문자를 탐색하면서 C와 일치하는 첫 번째 문자를 찾아서 그 주소를 리턴해줘라.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정수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그 주소를 리턴해주는 게 mem 캐릭터예요. 요거는 우리가 str하고 strchr이라는 거 있어요. 스트링에서 캐릭터 찾는 거랑 유사하죠. 요 메모리 쪽은 대규모 데이터 아닌 바에는 별 쓸 일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라이브러리 함수 그 exit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exit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을 때 무조건 exit을 해주면 돼요. exit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함수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exit이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괄호 닫는 여기가 exit 해주는 것 같아요. 괄호 닫는 쪽이.
exit 함수를 호출합니다. 괄호 닫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if 문이나 while 문이나 해서 더 이상 실행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그냥 exit 자기가 거기서 불러주면은 그냥 그 중간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exit을 할 때 왜 exit 하는가, 어디서 exit 하는가 해서 exit 하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고 싶을 때는 exit 하면서 뭔가 함수를 호출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exit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exit이 호출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exit이라는 게 뭐냐면 exit이 호출되는 경우에 수행되는 함수들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fn1, fn2라는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에서 @exit fn1, @exit fn2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면 여기서 exit 하겠죠. 그럼 exit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F1과 F1, 2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exit 하면 저걸 수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수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하고 수행하는 거 보면은 얘부터 실행했죠. 여기서 종료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exit 할 때 두 개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뭘 먼저 호출해 주느냐? 거꾸로 호출해 줘요. 이게 스택 개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등록한 놈을 맨 처음에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맨 처음에 등록한 함수가 맨 마지막에 그 실행이 돼버려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exit을 했을 때 그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어떻게 exit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그 exi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exit 함수, exit이 수행될 때 호출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요렇게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면 되지 하면은 exit을 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exit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입출력 함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동적 메모리를 하도록 하겠어요.